앞으로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우선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중랑구에 있는 모아타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규제를 완화할 뜻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착수 기준을 그럼 이제 노후성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안전성에서 노후성으로 예. 바꾸게 될 경우에 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을 하려면 주택의 안전 진단부터 받아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전 진단을 거쳐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재건축을 예로 들자면은요, 이 기본계획 수립 뒤에 표를 보시면 나오지만은 기본계획 수립 뒤 안전 진단을 거쳐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요. 이 구역 지정과 추진이 승인, 또 재건축 조합인가로 단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전 진단을 이 추후 단계로 이동시켜서 안전 진단을 통과를 못하면 재건축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이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진단이 이루어지다 보니 주민들이 무리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한 번에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의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 중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담기게 되는 겁니까? 예,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다음 달, 즉 내년 1월에 발표가 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이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지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추진할 수 있게 시행령 또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노후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에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가 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용을 보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노후도나 또 주민 동의 등 이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우선 이제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이 좀 수혜를 받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서울에 또 전국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네. 이 정비 사업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 비용이 줄어들고 또 인허가 단계도 간소화되는 만큼 앞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이 시장에선 도심 내 공급에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이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서울은 현재 아파트 185만 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약 37만 호입니다. 약 20%가량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이 이번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노후화가 심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나 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뿐이 아니라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연립주택도 안전성 검증을 할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아파트보다는 반 정도인 15년만 넘으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처럼 비아파트 부분의 재건축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내년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고 또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 정책은 결국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장이 즉각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최근에 이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 이 여러 변수를 봤었을 때 내년에도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시장 상황이 좋아야 정비 사업도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원자재값 상승이나 공사비 급등 등 내년에도 여러 조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재건축 사업은 인허가 외에도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이 추가 분담금 등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 속도 차이에 있어서도 이 지역별 또 단지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즉각적인 영향보다는 이번에 이 발표가 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이 공급 시그널을 보낸다는 의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